네, 안녕하세요. 셀픽입니다. 2시가 돼서 셀픽 화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고 있는 화면은 셀픽 메인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이 메뉴들은 셀픽의 대메뉴고요. 오늘 교육은 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주로 상단에 있는 대메뉴들 중에서 쇼핑몰에 관련된 메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대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좌측에 중메뉴가 나오게 되고 소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실제 이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란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 열기를 눌러서 내가 사용할 즐겨찾기를 할 메뉴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별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중에 창을 닫았을 때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만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으로 내려보면 매뉴얼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뉴얼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매뉴얼을 보면서 실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대략적인 해당 메뉴에 대한 목적, 그리고 어떻게 화면 조작을 하는지,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이제 동영상까지 링크가 돼 있어서 별도의 팝업으로 띄워놓고 내가 셀픽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소메뉴로 들어갔을 때 여기 나오는 매뉴얼이랑 동일해요. 다만 이 화면에 들어가서 보는 매뉴얼 같은 경우는 얘가 이 화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띄워놓으면 제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사용하시면 내가 매뉴얼을 보면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셀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 쪽 쇼핑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온라인 쪽을 관리하시면서도 재고를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고 재고를 관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오프라인 관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오프라인도 소매 매장을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열게 되면 사용자의 사용 타입에 따라서 주로 어떤 메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간략한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메뉴들을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능들 위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요, 뭐 화면에 대한 뭐 그냥 대시보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는 내가 현재 셀픽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 그리고 요 중단에 보시면 우측 중단에 보시면 셀픽의 공지사항들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셀픽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를 하시려면 쇼핑몰 계정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셀픽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쇼핑몰이 24개인데 24개 몰에 대해서 전부 다 계정 세팅하는 걸 설명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마켓 중에 하나인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슥닷컴 두 개를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정보 메뉴로 가셔서 시스템 관리에 연동 설정 메뉴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셀픽에서 지원되는 몰 리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입점 여부에 입점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는데요. 이 등록을 눌러주시면 일반적으로 판매자 아이디, 별칭,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여기 판매자 아이디 자리에 우리가 쇼핑몰 각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치는 아이디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 로그인할 때 그 판매자 아이디가 아니라 여기 물음표로 나와 있는데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라는 거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는 일반적인 쇼핑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셀픽에서 이런 값들을 이렇게 넣으라고 샘플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 아이디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에 API 정보에서 확인하라고 나와 있죠. 자,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을 하면요. 좌측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에 API 정보라고 있습니다.
요 API 정보에 가면 API 사용 설정을 사용으로 하시고 API 대행사를 셀픽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여기 나오는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이렇게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 값을 넣을 때 앞뒤에 그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 앞뒤에 공백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워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별칭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디에 대한 그냥 내가 부르기 좋은 이름, 보기 좋은 이름, 그냥 별명, 명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세 정보가 있는데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셀픽을 통해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상품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쇼핑몰에 미리 보기 URL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하지만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URL을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세팅을 못 하고요. 여기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가면 다시 API 정보가 아니라 스토어 관리에 있는 여기 PC로 하시면 되겠죠. 스토어 URL을 갖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하단에 인증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 테스트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증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특별히 연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간혹 일부 쇼핑몰들은 쇼핑몰이랑 인증을 할 때 그 인증하는 방법들이 그 루트들이 또는 인증하는 값들이 굉장히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인증 테스트 여부만으로 100%다 뭐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 API 키값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개 값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 30개 항목 중에서 틀린 값에 대한 연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증 테스트라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꼭 내가 설정한 이 값들이 100% 정확하다라는 거를 검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쓱닷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쓱닷컴도 마찬가지로 입점 누르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수정 버튼 눌러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판매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칭이 있는데요. 판매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쓱닷컴에 어드민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뭐 별칭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별칭은 그냥 내가 보기 좋으라고 이제 쓰는 이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API 키 아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API 키를 갖다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쓱닷컴 같은 경우는 요 하단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API 키는 쓱닷컴 어드민 센터에 들어가면 이게 업체 정보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API 회원 정보 관리에 보면 이렇게 API 계정 여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PI 계정이 처음에 없다라고 하시면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이 값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인증키를 발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보로다가 메일이 오게 될 겁니다. 메일이 오면 메일로 이제 이런 인증키가 오는데 메일을 받으셨을 때 반드시 한번 이 인증키를 갖다가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쓱닷컴에서 이 인증키를 발행을 하고 사용자가 이 인증키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일을 받고 이 인증키를 사용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 상태가 인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API 인증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상태가 미인증이면 셀픽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인증키를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인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쓱닷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스마트스토어에서 없었던 쇼핑몰 정보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쓱닷컴 같은 경우는 종합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점할 때 MD랑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표준 분류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모든 카테고리나 이런 거에 우리가 제한 없이 등록할 수가 있지만 쓱닷컴을 비롯한 종합몰들 뭐 이런 데들은 사용자마다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나 표준 분류나 카테고리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갖고 오실 필요는 없겠죠. 최초 세팅할 때 한 번만 갖고 오시고 향후에 쓱닷컴에서
사용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 변경이 되었다. 뭐 이런 경우만 추가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스타컴 세팅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들도 다 비슷해요. 네, 이렇게 등록 버튼 눌러서 들어갔을 때 요 판매자 아이디랑 별칭 넣고 그다음에 요 인증키나 도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증키나 도메인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용하시다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잘 막혔다,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카카오 상담하기를 눌러서 셀피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계정 세팅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채팅창에다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리다가 수시로 채팅창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그러면 질문 사항이 없으면 요 다음에 세팅하는 거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세팅은 운송장 자동 발번을 위한 택배사 정보 세팅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셀픽으로 그 주문을 수집하게 되고요. 뭐 주문 확정 처리를 하게 되고 출고를 해야 되니까 송장을 뽑으셔야 돼요. 근데 송장을 뽑으실 때 셀픽에는 송장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장을 자동으로 출력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금 설명드린 택배사 계정 정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송장 자동 출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각 택배사와 계약되어 있는 코드가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편의점 택배 써. 이런 것들은 송장 자동 발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는 셀픽이 6개 택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일양로지스, 로젠택배 이렇게 6개 택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개 택배사와 계약된 요금이 있고 계약된 코드가 있어야지만 송장 자동 발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연동 설정에 쇼핑몰 탭으로 들어와 있는데 택배사 탭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서비스 이용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 정보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발송지 정보가 있는데 이 발송지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송장을 출력할 때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내는 사람의 정보인데 보시게 되면 창고 같은 경우는 필수값인데 내가 창고 이름을 그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값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셀픽에 가입하자마자 여기에 보시면 창고라는 메뉴가 생기는데 이 창고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쳐스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갖다가 스케쳐스 뭐 1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이 창고를 불러왔을 때 스케쳐스 1로 변경이 돼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입력한 이 창고 정보가 발송지 정보가 돼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스케쳐스가 되는 거고요. 발송지 전화번호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는 보내는 곳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갖다가 잘 입력을 해주시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창고 관리에 가서 창고의 명을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배사인데요. 택배사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택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19개 택배사를 셀픽에서 자동 출력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택배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예를 들면 롯데택배다. 그럼 이렇게 롯데택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택배사 계약 코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롯데택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롯데택배 그 송장을 출력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름이 CM 플러스인가 그렇죠. 그 각각의 운송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실 때 입력하는 그 판매자 아이디, 그게 계약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코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셀픽에서 지원하는 6개 택배사 중에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택배사는 여기에 계약 코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사 계약 코드, 업체 코드를 둘 다 넣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우체국 택배의 경우는 승인 번호 1로 시작하는 10자리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코드에는 고객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 0으로 시작하는 10자리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규격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을 하게 될 때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계약 요금이 변경이 되는 건데 현재 거기까지는 지원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계약된 요금 그냥 하나로 전송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면 그냥 여기에 뭐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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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 택배사에 계약된 그 계약 요금이 있잖아요. 뭐 물량이 많은 데는 1,800원, 물량이 적은 데는 2,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된 요금이 다를 텐데 그 계약된 요금을 요 규격 중에 하나에는 전부 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요. 나중에 조회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내가 세팅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셀픽의 저장함과 동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송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택배 그 정보를 설정했으니까 이제 바로 운송장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는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제일 앞서서 설명드린 쇼핑몰 계정 세팅하는 거나 운송장 택배사 이 세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최초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입점하고 나서 쇼핑몰 API 키라든지 판매자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택배 계약 정보도 제가 택배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 특별히 바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정보는 보통 셀픽에 세팅할 때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나중에 운송장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배사 정보를 넣었는데 나중에 운송장 출력할 때 한 번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메뉴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주문 관리에 가서 주문 확인 처리라는 메뉴로 가면 이 메뉴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송장을 뽑는 메뉴가 이제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서 어, 확정된 주문이 없네요. 아니 왜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주문 확정을 하고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체크를 하고 자, 송장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송장을 출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최초 한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장 출력은 아무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내가 실제 운송장을 출력할 컴퓨터에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출력할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 한 번 더 설정은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롯데택배를 쓸 거야. 한진택배를 쓸 거야. 근데 한진택배도 운송장을 출력하는 그 프린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송장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내가 출력할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진택배 운송장 라벨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라벨은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뭔가 삐뚤빼뚤하거나 뭔가 글이 바깥으로 삐져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운송장 수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요 값들을 갖다가 내가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설정이 완료가 되고 이 세팅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설정한 값에 의해서 운송장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운송장을 수정할 때 내가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요 카카오톡 문의를 주시면 요 카카오톡은 저희 셀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셀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스플로라는 송장 자동 출력 프로그램 상담원이랑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테스트 출력까지 마치고 확인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셀픽을 이용해서 송장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입니다. 택배사 계정 정보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 확인 처리에 가서 실제 출고될 주문이 있을 때 운송장 설정을 한번 하고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건지, 출력할 때 운송장 양식은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출력을 했을 때 운송장 데이터가 뭐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은 최초 한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셀픽의 기본적인 화면이랑 그 다음에 어, 쇼핑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세팅해야 되는 값들, 쇼핑몰의 계정을 세팅한다라든지 택배사 계정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일단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30분부터 다음 그 수업 주문 수집이랑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에 그 들어와 있는 주문을 셀픽으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하는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쇼핑몰에 이제 주문을 확인하는 메뉴인데요. 예, 지금 샘플로 보시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보통 일반 고객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신규 주문이라고 이제 들어오게 되고 판매자가 해당 주문을 확인하게 되면 발주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발주 확인 완료로 이제 변경이 되고 발주 확인 완료 건에 대해서 송장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배송 중으로 바뀌게 되죠. 쓱닷컴도 뭐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용어에 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새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이 주문을 확인을 누르면 뭐 출고 대기, 그 다음에 출고 대기에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배송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배송 완료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들이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판매자는 신규 주문 확인해서 출고 대기로 변경하고 송장 번호 넣어줘서 출고 처리하는 이제 그런 로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되도 않는 걸로 그림판을 좀 그려봤는데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쇼핑몰들 기준으로 처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주 확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배송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셀픽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셀픽에 있는 이름으로 신규 등록, 주문 확정, 그리고 배송 중, 이 송장 전송 완료 사이에 출고 준비 완료라는 주문 상태가 하나 더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픽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경우는 출고 준비 완료 시점에 매출이 잡히고 재고가 차감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쇼핑몰마다 단계가 하나 더 있지만 나름대로 이 단계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주문 확정에서 송장을 뽑았는데 출고가 가능한 것들만 출고 준비 완료로 남기고 뭐 배송이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주문 확정 상태로 그대로 둔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주문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셀픽에서 주문 관리 쪽 메뉴는 이 쇼핑몰의 주문 관리, 주문 수집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자, 주문 수집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쇼핑몰 주문 수집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그냥 쇼핑몰에 있는 주문을 수집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수집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결제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쇼핑몰에서 고객이 결제한 주문을 수집을 할 때 이 결제일 기준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결제한 이 신규 주문이 5월 1일이었다. 그럼 셀픽으로 수집할 때 수집이 안 되는 거죠. 왜? 결제일을 5월 30일부터 해놨으니까. 자, 보통은 결제일자를 뭐 연휴가 끼지 않는 이상에는 셀픽에서 제공되는 기본 결제일자 기준으로 수집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슥닷컴 같은 경우는 교환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교환으로 인해서 출고돼야 될 주문이 신규 주문으로 새로 생깁니다. 근데 그 신규 주문으로 생길 때 그 새로 생긴 신규 주문이 결제일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원래 주문을 했던 과거 날짜로 결제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전에 물건을 구매를 했고 오늘 내가 이거 내보낼 거야 라고 해서
교환 승인 처리를 해서 교환 주문이 생겼더니 그 교환 주문이 생긴 결제일이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전후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주문 건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스타컴 같은 경우는 결제 일자를 넉넉하게 하고 수집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매일같이 너무 결제 일자를 너무 넉넉하게 하고 수집하는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꼭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일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간혹 장바구니라고 하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전에 무통장 그 입금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결제를 이제 뭐 오늘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제 일자가 과거 날짜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는 이 결제 일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수집 옵션이 있는데 신규가 있고 미배송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신규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 요 상태에 있는 주문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배송인 거는 요 상태에 있는 주문들을 수집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신규 주문을 수집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미배송을 수집하는 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셀픽에서는 아직 출고 처리가 되지 않은 출고를 해야 될 주문들을 수집하는 옵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집 버튼을 눌러서 한번 미배송 주문을 수집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취소 건수는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해 주시고 이렇게 수집 건수를 보면 두 건이 수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를 누르고 제가 오늘 날짜로 수집된 주문을 조회를 했더니 굉장히 많네요. 스마트 스토어를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두 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문 번호가 여기에 주문 상태를 발송되기에 신규 주문으로 조회를 했더니 531, 641 여기 보면 531, 641로 끝나는 이 두 개 주문이 수집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요 주문 수집 설정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주문을 갖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눌러주세요. 자,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누르게 되면 이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누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문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발주 확인하는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저 발주 확인을 직접 눌러주시지만 셀픽으로 수집한 주문들에 대해서는 요 발주 확인을 내가 쇼핑몰에서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쇼핑몰에 신규 주문 들어왔어요. 내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셀픽에서 주문 확정을 넘기니까 쇼핑몰에 있는 주문도 발주 확인으로 넘겨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검색을 눌러보면 지금 주문이 없어졌습니다. 왜? 셀픽에서 발주 확정을 눌렀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이 신규 주문이 확인 처리가 돼서 발주 확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이렇게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눌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 주문 수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체크박스 눌러주시고 신규 등록권에 대해서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눌러주세요.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눌러야 쇼핑몰에서도 해당 주문이 판매자가 확인했다고 돌아가고요. 구매자한테도 판매자가 해당 주문 확인했다고 표시가 되니까 쇼핑몰 주문 확정은 최대한 빨리 눌러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아까 미배송을 수집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주문을 하나를 제가 삭제를 했고요. 다시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주문을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 주문 건수가 빵건입니다. 왜? 우리는 신규를 수집을 하라고 지금 수집을 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는 현재 신규 주문이 없는 거죠. 예, 신규 주문이 없기 때문에 수집이 안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제가 미배송으로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뱅글뱅글 다시 돌아가면서 주문 수집이 한 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신규 주문으로 한 건 수집이 됐는데요.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에 두 건이 있지만 한 건만 수집된 이유는 한 건은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걸러진 거고요. 나머지 한 건 같은 경우는 셀픽에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이 된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눌러주고 쇼핑몰 주문 확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주문 확정을 누르게 되면 실패가 떨어지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 이미 발주가 확인된 주문이라고 에러가 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쇼핑몰 주문 확정이라는 거는 셀픽의 주문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도 주문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수집한 주문은 이미 발주 확인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 쇼핑몰에다가 너 신규 주문 발주 확인으로 바꿔라고 지금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처리된 주문이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주문은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문을 뭐 삭제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주문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주문 확정에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주문 확정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쇼핑몰의 주문 상태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셀픽의 주문 상태만 변경을 시키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 수집 설정에서 주문을 수집하고 쇼핑몰에 주문 확정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 하셔야 될 게 보통 송장을 뽑고 이제 출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송장을 뽑고 출고 처리하는 거는 주문 확인 처리 메뉴로 이동을 하세요. 자, 주문 확인 처리 메뉴로 이동을 하고 당일 날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해봅니다. 자, 제가 얘네들을 체크박스 눌러주고 송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죠. 송장을 뽑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송장을 뽑을 때까지 쇼핑몰에 뭐 로그인하거나 그런 거 없이, 뭐 택배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거 없이 그냥 셀픽만으로 주문을 수집해서 송장을 뽑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컴퓨터가 프린터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PDF로 이렇게 뽑으라고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렇게 PDF로 뽑게 되면 PDF가 열리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마우스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가보면 택배사랑 송장 번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이게 안 열리네요. 우리가 송장을 뽑았잖아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송장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새로 고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송장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주문도 확정시켰고 송장도 뽑았어요. 이 주문들이 출고가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체크박스 눌러주고 출고 준비 완료로 변경을 해주세요. 근데 이 출고 준비 완료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쇼핑몰의 주문 상태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셀픽에 있는 주문 상태랑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출고 준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에 송장을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송장도 뽑았고 물건도 있고 그러면 최대한 쇼핑몰에 송장을 빨리 전송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 기사님이 저녁 6시에 오후 6시에 물건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까지 물건을 안 내보내고 있다고 이거는 송장을 전송을 안 하면 내가 물건 포장도 다 해놨지만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배송 전 취소라고 잡혀요. 근데 어차피 내가 뭐 기사님이 6시에 갖고 가든 7시에 갖고 가든 나는 물건도 있고 송장도 있으니까 출고가 이건 100% 가능해. 그럼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체크박스 누르고 송장 전송 버튼을 눌러버리면 쇼핑몰에 출고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한 건은 출고 준비 완료, 한 건은 송장 전송 완료됐는데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제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발주 확인으로 조회를 하면 두 건이 아니라 한 건만 나옵니다. 왜? 지금 한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배송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장 번호가 5091로 끝나는 송장 번호가 주문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5091. 네. 지금 제가 샘플로 스마트 스토어만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쇼핑몰들이 다 방법이 동일해요. 주문 수집부터 송장 처리하는 것까지는 모든 쇼핑몰이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특별히 뭐 몰별로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과정만 거치면 버튼 몇 번만 거치면 주문 수집하고 확정하고 송장 자동으로 뽑고 송장 전송 처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주문 상태를 롤백 하겠습니다. 이 주문 확정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확정 누르고 주문 수집에서도 이렇게 주문 상태를 클릭하고 저장 누르는 거는 쇼핑몰의 주문 상태를 변경하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셀픽의 주문 상태만 변경하는 겁니다. 자, 주문 확정으로 해서 변경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건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뭐야, 내가 주문 확정했는데 이거 재고가 좀 없어. 좀 늦게 전송될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쇼핑몰마다 배송 지연일, 뭐 출고 예정일을 넣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셀픽에서 지원되는 24개 몰마다 다 지원하진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가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주문 상태를 갖다가 주문 보류로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대신에 내가 이게 주문을 보류해 놨는데 배송이 늦게 나가서 보류를 해놨어. 그러면 날짜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월 25일로 해놓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얘가 주문 보류라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문 보류로 바뀌게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주문이 출고가 늦는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 주문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 두 번째는 얘네들을 갖다가 쇼핑몰에다가 배송 예정일을 전송해주는 용도. 자, 여기 보시면 배송 예정일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눌러주시면 얘가 배송 예정일이 전송됐다고 나오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배송 대기에 발주 확인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이 해당 주문의 발송일이 월, 볼게요. 네, 발송 기간이 6월 25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 발송 기한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페널티가 부여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각 쇼핑몰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사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발송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놓고 뭐 페널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 쇼핑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됐으나 뭐 페널티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어떻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자, 여튼 주문 보류를 했지만 다시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출고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상적인 로직을 타고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실 거. 여기서 내가 송장 전송을 했는데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주문이 배송이 되기 전에 취소가 됐거나 뭔가 사유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뭐 강제 전송이 있다고 해서 강제 전송을 누르시는데 강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쇼핑몰에 출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 송장 전송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셀픽에만 송장 전송 완료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있냐? 예를 들면 내가 셀픽으로 주문 수집을 하고 출고 준비 완료까지 했는데 쇼핑몰에다가 출고 처리를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송장 전송을 하더라도 실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쇼핑몰에 처리가 됐으니까. 또는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내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셀픽에도 이 주문을 출고 완료로 바꿔줘야 되겠죠. 송장 전송 완료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 또는 셀픽으로 지원되지 않는 쇼핑몰의 주문 리스트를 엑셀로 업로드해서 셀픽으로 관리를 할 때 셀픽으로 연동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속장 전송을 하면 당연히 실패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강제 전송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출고했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주문 처리를 할 때 에러가 나는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주문 수집 설정에서 쇼핑몰 주문 확정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 뭐 여기 보면 이제 뒤에도 에러 사유가 있었죠. 주문 확인 처리에서도 여기서 에러 나는 에러 사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쇼핑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취소가 됐는데 출고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취소를 했는데 내가 물건을 내보냈다. 그럼 일반적으로 왕복 배송비에 대한 부담을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출고를 하기 전에 에러가 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또는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레임 수집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셀픽을 통해서 주문 수집하고 주문 처리를 하는 메뉴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주문 확정을 할 때 오류가 나거나 송장 전송할 때 오류가 나는 것들 어떤 케이스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는 배송 지연이 발생을 할 때 배송 지연이를 쇼핑몰에다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강제 전송 버튼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어, 어, 3시에 다시 이제 클레임, 취소나 교환이나 반품이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셀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분 동안 그 취소나 교환, 반품이 들어왔을 때 클레임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스타컨 같은 경우는 종합물이기 때문에 그 주문이나 반품을 임의대로 이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제가 주문을 두 개를 만들었었고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발주 확인이었고 하나는 출고 처리를 해서 하나는 배송 중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발주 확인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배송 전 취소를 접수를 했고요. 배송 중인 거 같은 경우는 반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요거는 이제 배송이 안 된 거였죠. 지금 보면 다시 조회를 하면 얘는 없어졌습니다. 얘는 여기에 취소 관리에 취소 요청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배송했던 거는 반품 관리에 반품 요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 건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셀픽에서는 쇼핑몰에서 주문 수집을 할 때 주문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도 같이 수집합니다. Q&A 그 취소나 교환이나 반품도 같이 수집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 주문을 마감을 해요.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마감을 하고 나는데 출고 전에 이게 배송 전 취소가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송장 전송 버튼 바로 앞에 보면 클레임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클레임 수집은 주문 수집 아까 주문 수집 설정에서 주문을 수집하면 주문이랑 Q&A 그 클레임을 같이 수집한다 그랬는데 이 클레임 수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레임만 수집하는 거예요. 취소 교환 반품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고 준비 완료를 한 다음에 쇼핑몰에 송장을 전송하기 전에 배송 전 취소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체크박스 누르고 수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또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그럼 취소가 한 건, 반품이 한 건 수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시 조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반품이 들어와 있고 취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먼저 취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위에 출고 준비 완료라는 거는 지금 셀픽의 주문 상태입니다. 셀픽에서 출고 준비 완료를 했는데 고객이 취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스토어나 일부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발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객이 배송 전 취소 요청을 했더라도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지금 케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뭐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주문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전송 대기라고 돼 있고 클레임이 수집이 됐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취소를 승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직 배송 전이니까 취소를 승인해 주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취소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취소 승인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반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셀픽에서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전송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여기서 CS 주문 상태를 갖다가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주문 취소가 저장되고 주문 취소 완료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지만 전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주문 상태가 맞지 않으면 전송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송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팝업을 닫았어요. 그리고 새로 고침 누르면 얘는 주문 취소 완료로 바뀝니다. 자, 왜냐면 얘는 우리가 출고 준비 완료라는 상태가 있었지만 실제 물건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던 물건 자체에 대한 주문 상태가 출고 준비 완료해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서 내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주문 취소 완료라는 이 CS 상태와 더불어서 셀픽의 주문 상태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송을 완료를 했고요. 다시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발송 전 취소 요청을 가서 검색을 할 때 취소 관리로 가서 검색을 했을 때 요청권이 없는 거죠. 완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취소 요청권을 접수를 해서 완료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요. 간혹 스타컴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요. 근데 종합몰들 같은 경우는 종합몰에 있는 그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이랑 통화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배송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센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고 취소 완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셀픽에서 취소 완료된 건들 같은 경우는 클레임 수집이 될 때 취소건이 똑같이 하나가 수집이 되고 걔는 완료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료가 된 애를 수집한 거기 때문에 취소 이 주문 상태가 자동으로 주문 취소 완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쇼핑몰에 따라서 또는 쇼핑몰의 클레임 상태에 따라서 주문 취소 요청이 있고 주문 취소 완료가 있는데 요청으로 갖고 오는 경우는 우리가 수집을 하고 셀픽으로 취소 승인을 할 수가 있고 CS 주문 상태를 갖다가 취소 완료로 바뀌게 되면 셀픽의 주문 상태도 자동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주문 취소 완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미 주문 취소가 완료가 됐고 수집이 됐기 때문에 셀픽의 주문 상태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문 취소 완료를 수집한 거는 사실 따로 전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완료된 거를 수집한 거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품권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류의 흐름으로 보시면, 자, 물건이 나갔어요. 근데 고객이 반품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반품권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송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는 반품을 승인을 하는 건데, 반품을 승인하기 전에 반품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품으로 회수해야 될 건. 그래서 반품 접수를 하나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반품 접수가 하나 생겨요. 자, 이 반품 접수라는 건은 쇼핑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 주문에 대해서 나갔어. 고객이 반품 요청해서 들어올 주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문이 왜 필요하냐? 나중에 셀픽에서 재고를 관리하면 이 주문이 반품 입고가 됐을 때 재고 수량에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문 취소는 원래 건이 나가려다가 없어지는 거, 반품은 나간 거 하나 들어온 거 하나, 교환은 나간 거 하나 들어온 거 하나 다시 나가는 거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교육에는 아마 뭐 저기 프로퍼티의 테넌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품으로 회수해야 될 건이 생기면 반품 접수권을 만들어 주셔야 PP센터에서 이 반품권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수가 되면 매장으로 갖다 주시겠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냥 뭐 내가 반품 접수하고 반품 회수 접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품이 만약에 입고가 됐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반품 입고로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주문 수량이 현재 고수량이 87개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재고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품 입고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배송비를 동봉하기로 해놓고 동봉을 안 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기는 내용이 없구나. 여기다가 반품 입고인데 뭐 고객이 배송비 미동봉, 고객에게 배송비 동봉 요청, 뭐 배송비 입금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반품이 입고가 됐는데 배송비가 안 들어와서 내가 반품 완료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배송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반품 완료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반품이라는 주문은 쇼핑몰에는 없지만 우리가 반품 주문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주문 수집일 기준으로 반품 접수, 반품 입고, 반품 완료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이 반품 접수를 했는데 나한테 아직 안 들어온 거. 고객이 반품 접수를 해서 나한테 들어왔는데 배송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반품 하지 않은 건이 몇 건. 그 다음에 반품 완료해준 건이 몇 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 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품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반품이란 건은 우리가 쇼핑몰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건을 처리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우리가 쇼핑몰에다가 반품건이 입고가 됐으니까 환불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반품 가서 볼게요. 자, 반품 가서 보면 여기에 반품 요청이 한 건 있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품 완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보류는 안 잡혀 있네요. 보류는 안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불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 승인을 해줄 때는 요 가상에 만들어 놓은 주문이 아니라 원래 주문을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쇼핑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실제 쇼핑몰이랑 연결되어 있는 주문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반품권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완료가 됐으면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게 안 뜨네요. 지금 여기 보류가 안 잡혀가지고 보류 해제를 아니오로 하고 전송을 지금 뭐가 왜 전송이 안 되지? 다시 해볼게요. 지금 요게 에러가 지금 잠깐 났는데 원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송을 하려면 CS 상태를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반품 있고
저장, 반품 완료, 저장을 눌러주시고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문이랑 그 취소랑 다르게 얘는 반품 있고 반품 완료로 해도 주문 상태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전송 버튼 누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류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얘 또는 아니오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스마트스토어만 그래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환불 보류 상태 보류라는 게 있어요. 주로 저희가 보니까 보류가 잡히는 게 택배비를 갖다가 뭐 동봉하거나 계좌로 입금할 때 보류로 잡혀요. 예, 그럴 경우는 보류로 잡히면 여기 보류 상태가 보류로 나오고 반품 배송비 결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테스트로 넣은 거는 보류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류 상태가 보류로 잡혀 있으면 보류를 해제하든지 해제를 하지 않든지 두 개를 반드시 설정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스토어의 화면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시스템이. 보류 해제를 아니오로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을 해줍니다. 자, 보류를 해제를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전액 다 환불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류가 걸려 있고 고객이 여기다가 배송비를 동봉하거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 무조건 보류를 해제를 하고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모든 금액을 다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아니오로 하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류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오로 하고 제가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요. 얘도 뺑글뺑글 돌아가면 전송 완료가 됐고요.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제가 반품 요청으로 조회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얘가 없어졌습니다. 얘는 반품 요청이 아니라 이제 반품 완료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요렇게. 네, 요까지 반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타컴 같은 경우는 반품 처리를 할 때 조금 달라요. 스타컴은 보류는 없는데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반품 있고 저장, 반품 완료하고 저장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팝업이 하나 뜨게 됩니다. 팝업이 뜨게 되는데 어떤 메뉴가 뜨냐면 스타컴에서도 스타컴 PO에서 여기에서 반품 갖다 승인을 누르면 뭐 송장 번호가 뭐야, 물건이 몇 개 들어왔어, 그 다음에 배송비 귀책 여부가 누구야,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똑같이 화면이 뜹니다. 근데 그 화면은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화면이 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매뉴얼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첨부 파일에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도 쓱닷컴의 반품 승인 처리를 할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교환인데 일단 오픈마켓의 교환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스토어나 뭐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교환이 수집이 되면 여기에 이제 교환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인해서 출고돼야 될 주문이 우리가 보통 주문이 수집이 되잖아요. 그럼 처리를 이 발주학인 발송관리에서 합니다. 근데 교환으로 인해서 들어온 주문은 발주학인 발송관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교환관리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으로 인한 주문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에서 클레임으로 수집된 여기에서 교환 재배송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셀픽에서 주문 수집을 하려고 하더라도 교환 주문건이 수집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환으로 인해서 물건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교환이 수집이 되면 여기가 교환으로 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으로 인해서 주문이 나가야 되는데 교환권이 수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환은 나간 거 하나, 들어온 거 하나, 나간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 나갈 게 수집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셀픽에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환 출고 등록이라고. 왜? 쇼핑몰에서 교환으로 인한 주문을 여기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자,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는데 뭐 제가 변경할 거는 사이즈가 55가 아니라 60으로 변경을 하시고 뭐 여기에 이런 형태로 여기다가 주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닫고서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새로운 주문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쇼핑몰에는 있는 주문은 아니지만 셀픽상에서 교환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주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주문 수집 설정에 가서 쇼핑몰 주문 확정 누르고 출고 준비 완료 누르고 쇼핑몰 송장 전송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이 교환 주문건을 재배송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교환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환건을 갖다가 재배송 처리를 할 때 원래 있는 교환건이 그 수거가 되지 않으면 재배송 처리가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자, 그러니까 교환은 고객이 요청을 했어. 그럼 우리가 물건을 수거를 해. 그 다음에 물건이 다시 나가야 돼. 이게 일반적인 로직이에요, 시스템상.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객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이런 경우는 먼저 내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환 주문을 만드는 시점이 반품이 접수된 주문이 이게 교환 반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교환 반품이 접수된 이후에 주문을 만들어 줄 거냐, 교환 반품이 입고된 이후에, 교환 반품이 완료가 된 이후에 만들어 줄 거냐, 이거는 사용자들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신규 등록건을 만들고 나서 송장 전송 처리를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교환건,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기준으로는 교환건이 회수가 완료가 됐고 출고가 됐다고 처리가 됩니다. 시스템으로는. 근데 이 교환으로 인한 반품건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환건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출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문을 생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막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막교환은 물건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건이 보내면서 바로 회수권을 갖고 오는 그런 경우에 이 교환 주문 생성 시점에 따라서 막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스마트 스토어의 교환권을 출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교환 반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건 아까 똑같아요, 반품이랑. 말이 교환 반품이지 교환으로 인한 반품권도 반품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반품이 아니라 교환으로 인한 반품이란 차이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는 교환 반품권은 여기서 반품 접수가 아니라 교환 접수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반품 접수로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품이든 교환이든 어쨌거나 우리가 반품으로 받아야 되는 건들은 교환 반품 또는 교환 접수 또는 반품 접수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건이 수거해야 될 건이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환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건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는 교환 주문이 여기서 새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셀픽에서 임의의 주문을 만들고 출고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 교환 클레임에다가 재배송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원주문권은 회수 처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쓱닷컴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쓱닷컴뿐만 아니라 쓱닷컴을 비롯한 일부 종합몰들이 다 똑같아요. 자, 종합몰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반품 회수 지시, 교환 회수 지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교환 회수 지시에 가서 이 건 교환 접수가 됐는데 내가 교환 완료됐어 라고 확인을 눌러주는 순간 이 교환건이 신규 주문으로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랑 다른 거죠. 종합몰들은 교환건이 발생을 하면 굳이 따지면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건들은 반품 처리가 돼버리는 거고, 교환으로 인해서 나가는 건들은 새로 주문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품 승인을 하게 되면 교환 주문건이 신규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교환이 접수가 됐을 때도 교환권 승인 똑같아요. 반품이랑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전송 눌러주면 반품 승인한 것까지 똑같이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교환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했다. 그럼 교환 주문 수집해야 되잖아요. 주문 수집 설정에 가서 쇼핑몰 주문 수집에서 주문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교환 주문권 같은 경우는 날짜가 원래 주문 날짜로 결제를 지킬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교환 주문이 수집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규 주문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주문 확정 누르고 출고 준비 완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로직이랑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오픈마켓으로 얘기되는 스마트 스토어와 종합몰로 얘기되는 쓱닷컴의 이제 차이. 아까 스마트 스토어는 출고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교환권이 회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쓱닷컴 같은 경우는 교환 주문권이 쇼핑몰에 생성이 되려면 교환권 완료를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쓱닷컴 같은 경우는 얘가 교환이고 교환 반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교환 주문을 생성해 줘야 되는 시점에 여기에 가서 교환 승인을 갖다가 전송을 해버리면 교환 주문이 생성이 되고, 대략 한 조금 있다 얼마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뭐 5분 이내에 주문 수집을 해주시면 교환으로 인한 신규 주문이 수집이 됩니다.
걔는 쇼핑몰에서 완전히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 안 달고 있어요. 그냥 신규 주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이든 스마트스토어든 마찬가지로 이 반품, 교환 반품에 대한 건들은 임의로 하나 생성을 해서 내가 회수를 하거나 또는 PP센터 통해서 회수를 하거나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실제 쇼핑몰의 교환건이 회수 완료가 되는 거는 이 가상의 반품건과 상관없이 스마트스토어는 출고 처리를 해버리면 회수 승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쓱닷컴 같은 경우는 원주문에다가 회수 승인을 완료 쳐버리면 쇼핑몰에도 완료가 되고 신규 주문이 새로 수집이 된다는 거.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취소 교환 반품 같은 경우는, 특히 교환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 화상 교육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아, 그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주문이 발생했을 때 그거 갖고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클레임 CS에 Q&A 수집이 있습니다. 말은 Q&A 클레임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집 버튼을 누르면 Q&A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클레임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클레임은 아까 주문 확인 처리해서 수집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제외를 하고요. 같은 기능이에요. 네, 요 Q&A 수집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쇼핑몰에 있는 Q&A를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것들은 여기 처리에 가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셔서, 없네요. 최근에 수집된 게. 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답변을 갖다가 블라블라 남겨주시고 얘도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전송을 눌러서 쇼핑몰에 답변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클레임 CS는 뭐 특별히 그렇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취소 교환 반품 클레임 처리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고요. 3시 반부터 이제 남은 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거, 그리고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기 앞서서 셀픽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시 반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앞서서 셀픽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먼저 크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의 정보는 쇼핑몰이 여러 군데 등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상품 이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상세 설명이라든지 품목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쇼핑몰을 내가 10군데 등록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쇼핑몰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화면을 보게 되면 어, 그 업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쇼핑몰마다. 어디는 뭐 이거를 입력해야 되고 어디는 저거를 입력해야 되고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마다 입력해야 되는 값들은 우리가 쇼핑몰별로 별도로 템플릿화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쇼핑몰마다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는 상품 정보, 순수하게 상품 정보. 그 다음에 쇼핑몰별로 따로따로 등록해서 템플릿화해서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뭐 카테고리라든지 뭐 기본 판매 정책이라든지 배송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 등록하기에 앞서서 셀픽에 등록하는 상품 자체를 등록하는 상품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 없나? 네,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제가 보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조금 뭐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느라고 막뭐 이제 하는 값들이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상품명인데요. 뭐 상품명은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써주시죠. 뭐 브랜드, 뭐 상품명, 품목명, 모델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주시겠죠. 예. 그리고 뭐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뭐 상품명 앞이나 뒤에 뭐 스타필드라고 이제 괄호치고 써주시면 쓱닷컴에서 뭐 그걸로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는 사실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쓱닷컴 같은 경우는 필수입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할 때 검색어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필수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카테고리마다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그 글자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단어 이내.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 사이에 스페이스바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남성 운동화라고 이렇게 이제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케쳐스 운동화, 남성 운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품 키워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쓱닷컴은 요게 이제 필수고요. 그리고 일부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값들이 받아들인 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문구랑 홍보 문구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랜드가 있고요. 원산지가 있는데 브랜드는 내가 쓰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는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원산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딘가에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근데 브랜드나 원산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마다 다 사용하는 곳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준 정보의 메뉴에 가면 코드 관리에 공통 코드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내가 사용할 브랜드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럼 123123이 브랜드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들이 등록이 되는 거고 나중에 셀픽에서는 이 브랜드가 조회를 했을 때 저 브랜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산지도 저기에 등록되어 있는 원산지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특히 지금 프로퍼티 매니저님들이나 종합몰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임의로 만드시기보다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자, 이게 쓱닷컴에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를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에 가면 일단은 우리가 쓱닷컴에 입점 협의를 할 때 사전에 브랜드를 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브랜드를 팔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브랜드를 코드화 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브랜드를 내가 나이키를 등록하고 싶다고 나이키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지금 119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브랜드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나이키가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특히 종합몰 같은 경우는 종합몰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코드로 등록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주로 브랜드가 이제 텍스트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뭐 오픈마켓은 크게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공통 코드 관리에 이 브랜드나 원산지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는 값들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이 값들을 불러와서 사용한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모델명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넣어주시고 제품 판매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시중가는 뭐 특별히 쓰는 데들이 없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세 구분은 아마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과세실 거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구매 가능 여부 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조일은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옵션 정보. 자, 셀픽에는 옵션 정보 등록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간편 옵션이 있고요. 여기다 옵션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제가 직접 여기다 색상 사이즈를 넣고 옵션을 조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런 거죠. 원래 일반 내가 입력하는 옵션은 뭐 선택 1, 2, 3, 뭐 사이즈, 대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위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이 옵션 값들 중에서 등록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간편 옵션을 등록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네이버 쇼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제가 운동화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닝화로 검색을 해볼게요. 러닝화로 검색을 하면 러닝화로 검색하면 350만 개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러닝화 중에서 빨간색의 러닝화를 좀 사고 싶어요. 그럼 이걸 누르면 7만 8천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 색상에 있어서 요 값들이 있거든요. 요 컬러 칩이라고 해요. 요게 바로 셀픽에 등록하는 요 컬러 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러닝화인데
처음에 아까 몇 개가 나왔었죠? 그 350만 개, 그 다음에 빨간색을 누르니까 7만 8천 개, 그 다음에 발목 높이를 로우탑에 굽 높이를 2cm대로 하니까 1000개, 뭐 가격도 4만 원 이하로 하니까 42개.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의 쇼핑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품 등록할 때 이 값들을 넣게 되면 그만큼 내 상품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350만 개 중에서 42개가 나왔어요. 42개로 좁혀졌어요. 그러면 300만 개 중에서 내 상품이 하나 이 중에서 노출이 돼 있는 거랑 42개 중에서 내 상품이 노출이 돼 있는 거는 그만큼 고객들이 이 상품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구매를 할 때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바로 이 검색할 때 일단 색상에 관련된 부분이 이 컬러 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저는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빨간색 계통이긴 한데 내 거는 나는 빨간색은 아니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홍차 색깔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예. 대신에 사이즈는 변경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컬러 칩을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을 변경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예를 들면 제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게 이제 러닝화예요. 러닝화인데 여기 사이즈가 패션 의류로 해놨어요. 전 러닝화가 원 사이즈여가지고 원 사이즈로 했는데 이 사이즈 종류를 패션 의류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에 등록이 될 때, 스마트 등록이 될 때 간편 옵션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상품을 나중에 러닝화 카테고리에 등록하면 반드시 신발 사이즈로 들어가야지만 간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품 등록을 할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카테고리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러닝화라고 한번 해보죠. 러닝화를 등록을 하면 나중에 여기 옵션을 등록할 때 사이즈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요거밖에 없어요. 자, 이게 셀픽에서 보면 사이즈 한국, 미국, 유럽, 영국 뭐 요게 지금 이제 신발에 관련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등록할 상품의 카테고리와 이 셀픽에 등록되어 있는 옵션의 요 사이즈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보면은 뭐 패션으로 해도 원 사이즈가 있지만 뭐 신발이나 이런 쪽에도 원 사이즈가 있어요. 예, 뭐 신발 운동화에 여기도 원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 사이즈로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원 사이즈로 해야 간편 옵션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재고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수량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재고 수량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건 재고 관리 한 버전이기 때문에 단품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해야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재고 관리 안 하는 버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재고 수량 그냥 직접 넣고 일괄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고시인데요. 이 품목고시는 필수예요. 근데 보통은 상품 상세 참조라고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다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타컴에 등록할 때 우리가 여기다 원산지를 갖다 국내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산지 수입 여부에 이 수입 여부는 반드시 아니오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가 국내이기 때문에 수입 여부는 아니오로 해야 되고요. 원산지가 해외인 경우는 수입 여부는 반드시 예로 해야 됩니다. 이 값이 서로 틀리면 상품 등록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품이 등록이 되고 나면 그 MD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런 값들이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MD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저 위에 상단에 원산지가 국내인데 여기에다가 제조국을 갖다가 국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막 중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MD가 뭐야 이거 국내야 중국이야 이거 모르니까 이거 승인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상품을 복사를 해서 쓰실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갖다 수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이미지인데요. 제품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 등록되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픽에서도 1000x1000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문적인 뭐 웹 디자이너가 있어서 사진을 이쁘게 찍고 이 사진을 갖다가 잘 사이즈를 맞춰서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프로퍼티의 매니저님들이나 일부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핸드폰으로 찍다 보면 제품의 사이즈가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이게 10메가죠. 예, 그리고 얘가 가로 세로 사이즈도 안 맞아요. 예, 근데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큰 거를 셀픽에다 집어넣으면 셀픽이 알아서 이미지를
1000x1000 근처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뭐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뭐 작업을 안 하더라도 셀픽에서 요것들을 갖다 수정하는 작업을 해주니까 특별히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쇼핑몰들이 보통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등록은 돼요. 웬만하면. 근데 그 가로 세로 비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막 1대2, 1대3 이런 경우 빼고는 뭐 일반적이면 등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예. 아까 10메가짜리를 이제 얘를 넣게 되면 얘가 그냥 막 올라가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리사이징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미지가 10메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00kb인지 이렇게 변경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뭐 5000이었다라고 하면 1000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 일괄 적용은 이건 뭐냐면 뭐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에디터.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쇼핑몰에 제공하는 에디터를 써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개의 몰에 한 번에 등록하려면 쇼핑몰에 제공하는 에디터는 못 써요. 무조건 HTML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웹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HTML 뭔지 몰라요. HTML 쓰려면 이미지 호스팅도 쓰셔야 되고 HTML로 소스 변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셀픽은 셀픽 자체 에디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에디터를 등록하시거나 또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글 쓸 때랑 비슷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테스트 상품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넣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또는 뭐 이미지의 크기를 갖다가 500으로 맞춘다거나 또는 이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내가 잘라가지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고 쓴다거나 이런 편집들이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쓴 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HTML 소스로 편집을 해서 쇼핑몰에 전송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웹 디자이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상세 설명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셀픽에서 제공하는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런 이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템플릿을 쓰면 이렇게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대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글자 바꾸면 되죠. 뭐 화상교육 테스트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 뭐 내가 이미지를 얘가 아니라 이제 딴 애로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갖다가 아까 있던 뭐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사이즈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쉽게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나중에 쇼핑몰에 전송할 때는 저희가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블로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쇼핑몰에 전송할 때는 이런 HTML 소스로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HTML 소스를 잘 모를 텐데 이렇게 HTML 소스로 등록이 되면 쇼핑몰에 나중에 상품이 등록이 돼서 보여질 때 우리가 셀픽에서 봤던 그런 화면 네. 그런 화면대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셀픽 에디터에다가 등록을 하실 때 이 에디터에다가 내가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화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화면에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 화면을 그대로 긁게 되면 그 글자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단에서 사용하는 소스들까지 다 복사를 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거를 그대로 쇼핑몰에 전송을 하게 되면 셀픽에는 제대로 보이는데 쇼핑몰에 전송을 하게 되면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이런 에디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값들이 깨져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쓰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 형태로 내가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셀픽에 저장을 해서 상세 설명을 갖다 굉장히 심플하게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거 이제 제가 옵션에 재고수량 안 넣어가지고 그런데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상품들이
현재는 셀픽에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쇼핑몰에 등록하기 앞서서 쇼핑몰에 등록할 상품을 셀픽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상품 등록할 때 제가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이지만 이 간편 옵션은 반드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웹 디자이너가 없더라도 에디터, 셀픽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일단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10분 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등록한 상품들에 대해서 쇼핑몰에 실제로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셀픽에 등록한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고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상품 관리 메뉴에 셀픽에다가 상품을 등록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상품 관리에서는 실제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셀픽에 등록한 상품, 셀픽에 상품을 등록하고 셀픽에 등록된 상품을 수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등록된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연동 관리라는 메뉴로 이동을 하셔서 쇼핑몰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셀픽에 등록된 상품을 쇼핑몰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에 앞서서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쇼핑몰별로 세팅해 줘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준 정보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아까 쇼핑몰 계정 세팅할 때 카테고리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오게끔 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마트스토어나 뭐 예를 들면 뭐 슥닷컴, 저는 여기 신세계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조회를 누르면 셀픽에 등록한 브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신세계물에 등록할 때는 어 이런 브랜드로 등록할 거야 라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쇼핑몰에서 브랜드를 검색할 때 내가 아무 브랜드나 등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브랜드 이렇게 코드로 돼 있는 거랑 매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스토어도 뭐 예를 들면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셀픽에다가 HB라는 브랜드로 등록을 했지만 실제 쇼핑몰에 등록이 될 때는 아수스나 뭐 나이키 이제 이런 값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에서 브랜드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데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값들은 한번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브랜드나 원산지 같은 것들이 다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준 정보 매칭에서 브랜드나 원산지는 매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브랜드랑 원산지는 사전에 매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 설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판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에 기본 정보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쇼핑몰 외에 계정을 세팅을 했잖아요. 계정을 세팅을 하게 되면 조회를 눌렀을 때 여기에 그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다는 이제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할 때 항상 신상품으로 등록하고 판매 기간 굳이 안 넣고 직접 입력 옵션 사용 안 하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고 그 다음에 상세 열기 눌러서 뭐 할인 뭐 어떻게 하고 복수구매 할인하고 즉시 할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이버 기본이라는 이름을 갖다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쓱닷컴도 한번 볼게요. 쓱닷컴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버튼 눌러서 내가 노출할 쇼핑몰이 신세계몰이랑 뭐 어딘지, 그 다음에 상품 구분이 어떤지, 판매 방식이 어떤지, 전시 기간이 어떤지, 그 다음에 주문 가능 수량이 어떤지 이런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십니다. 근데 보통 이 기본 정보라는 거는 내가 쇼핑몰에 판매를 할 때 판매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 정책은 상품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정책 같은 경우는 몰별로 하나 정도씩만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뭐 정상가로 등록하는 상품도 있는 반면에 뭐 할인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본 정보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 정보가 템플릿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제가 쇼핑몰에 등록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 등록했으니까 다시 그 다른 메뉴로 넘어갈게요. 배송 정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등록할 때 뭐 상품의 정보를 배송비를 얼마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송 상품이고요. 배송 방법 택배로 하고 그다음에 배송 성성은 뭐 일반 배송 또는 오늘 출발이고 그다음에 묶음 배송은 가능 불가능이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묶음 배송비 그룹 선택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누르면 어디선가 값을 갖고 와요. 근데 이 배송 정보에 대한 배송비 코드 뭐 이런 것들은 셀픽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각 쇼핑몰에서 갖고 옵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실제 상품 등록 화면에 보면 여기 배송비 묶음 그룹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초에 4개가 지금 나옵니다. 셀픽에서도 동일하게 배송비 묶음 그룹 선택 누르면 4개 나오는 게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내리다 보면 배송비 이제 이렇게 내가 조건부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고지도 마찬가지로 판매자 주소록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출고지도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출고지를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출고지나 반품지나 배송 정보에 대한 이런 값들은 내가 사전에 쇼핑몰에 최소 이 값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셀픽으로 이 값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장을 누를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누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쓱닷컴도 한번 볼게요. 쓱닷컴도 예를 들면 이렇게 봐서 요거 이제 뭐 수정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협력업체고 택배 배송이고 배송 구분이 있고 근데 쓱닷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배송 소요일수가 있거든요. 아까 스마트스토어는 배송 소요일수 같은 게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배송 소요일수를 3일이 아니라 그 이상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 사유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안 고쳐졌는데 실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일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7일이 되면 요게 걸려요. MD의 승인뿐만 아니라 페널티 담당자와 합의가 완료돼야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3일 그리고 그 이상을 넣을 때는 한 6일까지 넣고 여기다가 사유를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출고에 대한 그런 그 뭐라는 출고 기간의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배송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셀픽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불러오는 값은 셀픽에서 임의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쓱닷컴에 이게 여기 또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쓱닷컴 어드민에 들어오면 보통 뭐 이거는 쇼핑몰마다 메뉴들은 조금씩 다 다르겠죠. 여기 보면 업체 정보 관리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점 업체 정보 관리인가? 그래서 여기 배송 정보 상세, 배송 정보 상세, 요런 이제 출고 배송비 정책, 바품 배송비 정책, 추가 배송비 정책, 국내 배송비 정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셀픽에서 여기에서 이 값들을 코드로 된 값들을 불러올 수 있고 출고지도 불러올 수 있고 반품지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기본 배송비 그리고 반품 배송비 넣고 추가 배송비가 있다면 추가 배송비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 제주, 그 다음에 출고지, 해외 배송 여부는 보통 이제 국내만 하시고 희망 발송 여부 안 하고 교환 반품 노출하고 반송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에 대한 템플릿이 이제 다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는 한번 만들어 놓으셨으면 뭐 상품이 새로 등록이 될 때마다 이 기본 정보, 배송 정보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진 거 갖고 계속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려고 연동관리 메뉴에 왔을 때 기준 정보 매칭부터 배송 정보 설정까지는 매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의 좀 더 다양한 그 판매 할인 정책이라든지 뭐 배송비 정책에 따라서 템플릿을 여러 개로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얘네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쇼핑몰에 전송하기에 필요한 값들은 다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쇼핑몰에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쇼핑몰에 전송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요 발로 그린 요 그 그림판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셀픽에다가 상품 등록했죠. 그리고 각각의 쇼핑몰별로 기본 정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쇼핑몰별로 배송 정보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 하나의 상품을 3개의 쇼핑몰에다가 등록한다고 치면 각각의 쇼핑몰별로 연동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 연동 상품이라는 걸 만들러 갈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 쇼핑몰 상품 등록에 가서 상품을 조회를 하고요. 상품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등록할 상품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할 쇼핑몰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조회를 누르면 내가 등록할 수 있는 모든 몰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샘플로 스마트 스토어랑 쓱닷컴 하나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2개 쇼핑몰에 등록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면 원산지랑 브랜드 카테고리 매칭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원산지 매칭은 사용 직접 입력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근데 원산지 매칭이나 브랜드 매칭은 앞서서 아까 기준 정보 매칭에서 사전에 좀 매핑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안 되더라도 사용을 하면 눌렀는데 매칭이 안 됐으면 그냥 텍스트로 등록이 되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 자, 우리가 요 하나의 상품을 등록한다고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나는 요걸로 등록할 거야. 배송 정보는 유료로 할 거야. 쓱닷컴에는 요 기본 정보로 할 거야. 배송 정보는 뭐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가 이 상품을 각각의 이런 쇼핑몰에 등록할 거고 기본 정책과 배송 정책을 뭘로 할 거라고 선택한 거죠. 기본 정책과 배송 정책을 내가 기존에 템플릿 해놓은 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들이 조합이 돼서 쇼핑몰에 등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테고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는 뭐냐면 쇼핑몰에 노출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러닝화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남성 신발의 러닝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이거를 갖다가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근데 러닝화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누르면 쓱닷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등록할 수 있는 표준 분류랑 전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해져 있는 표준 분류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쇼핑몰에 상품이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MD가 승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가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표준 분류가 어떤 건지 전시 카테고리가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분류를 뭐 예를 들면 뭐 패션 유아동에 뭐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신세계몰이랑 쓱닷컴 카테고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쓱닷컴에 입점을 하시면 전시 카테고리는 쓱닷컴 하나는 무조건, 그 다음에 신세계몰에 입점했으니까 신세계몰 거 하나, 이렇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세계몰에 런닝화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쓱닷컴에 런닝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쓱닷컴에 신세계몰에만 판매를 한다. 그럼 신세계몰 쓱닷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신세계몰 이마트몰에 판매를 한다. 그럼 신세계몰 이마트몰 쓱닷컴 이렇게 전시 카테고리는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연동 상품을 만듭니다. 자, 연동 상품을 만드는데 지금 뭔가 에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에러가 난 김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쇼핑에 보면 여기 입력하는 값들이 있었죠. 이 입력하는 값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나오냐면 지금 이게 런닝화니까 런닝화 카테고리에 따라서 발목 높이냐 굽 높이냐 가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셀픽에서 등록할 때 여기 속성이란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속성은 아까 이게 런닝화냐? 제가 원피스도 한번 해볼게요. 원피스 검색을 해보면 이 등록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되는 값들이 달라요. 속성이. 마찬가지예요. 셀픽도 이 속성이라는 게 이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고 여기 속성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발목 높이, 하이탑, 1cm 이하 1cm대 가죽, 솔, 파일론 열어서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속성을 넣었는데 일부는 여기에서 검색되는 값이 있고 일부는 검색 안 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저거를 등록하면 일단 똑같은 러닝화를 등록했더라도 저 값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내 상품이 적어도 최소한 노출이 잘 되면 잘 됐지 노출이 안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속성 무조건 등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원피스 제 볼 때 여기 쇼핑 보면 태그가 있어요. 여기 태그. 우리가 뭐 저 뭐야 그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뭐 태그들 달잖아요. 똑같아요. 자, 스마트 스토어에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속성이 어디 있냐면 속성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러닝화의 발목 높이, 소재, 솔, 굽 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여기 태그가 있어요. 예. 요 태그. 요 태그를 셀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상품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생성이 왜 안 되냐면 셀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했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연동 상품을 만들게 되면 중복 등록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급하게 한번 다른 상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봐야 되겠다. 얘를 저장을 하고요. 제가 요 샘플 복사한 상품 갖고 다시 한번 좀 전송을 해볼게요. 예, 얘를 갖고 체크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아이고, 스마트 sc.com 요거랑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아이고, 왜 그러냐? 적용 누르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샘플로. 그리고 만약에 상품을 갖다가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속성 값들을 입력을 하실 때 적용이 아니라 다음을 누르면서 다음 상품에 대한 속성과 태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성과 태그를 입력하는 것들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불편해요. 불편하다기보다 귀찮아요. 이거 입력 안 해도 등록되는 거는 뭐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입력해야지 내 상품이 그만큼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태그 넣는 거나 속성을 등록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조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물론 셀픽과 같은 툴에서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일단 셀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제가 런닝화가 있나?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메인 매장으로 러닝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연동 상품 생성을 누르게 되면 얘가 아이고 브랜드 매핑을 또 안 했네요 제가.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나중에 매핑하시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동 상품이 두 개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 요까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요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쇼핑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쓱닥하면 종합몰이니까 등록되면 안 되니까 일단 스마트 스토어만 선택하고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에러가 났어요. 제 창을 닫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셀픽에다가 연동 상품을 만들어서 쇼핑몰에 전송을 하는데 실패가 됐어요.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상품 조회 수정에서 확인했고요. 연동 상품이 만들어진 거, 아직 쇼핑몰에 등록은 안 됐지만 그거는 우리가 쇼핑몰 상품 조회 수정 메뉴로 이동을 해서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동 상품, 오늘 연동 상품을 만들었는데 쇼핑몰에 등록된 거를 예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등록 실패했잖아요. 여기서 아니오로 조회를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연동 상품 두 개가, 여기에 있던 이 연동 상품 두 개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 연동 상품 코드가 있고 쇼핑몰 상품 코드가 있는데 쇼핑몰 상품 코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쇼핑몰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정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봤더니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는데 저 뒤에 보니까 재고 수량 항목은 1개 이상으로 입력을 해달래요. 제가 가서 봤어요. 볼게요. 지금 참고로 여기서 연동 상품 코드를 누르는 거는 지금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상품을 카피를 해서 요렇게 각각의 쇼핑몰별로 따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동 상품에다가 제가 1이라고 수정을 하면요. 얘나 얘나 얘는 수정이 안 되고 얘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의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 쇼핑몰별로 가격이나 옵션이나 뭐 판매 상태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각 쇼핑몰과 연결이 되는 1대1로 연결이 되는 연동 상품이라는 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쇼핑몰별로 가격을 달리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얘가 지금 보니까 재고 수량이 빵빵빵이래요. 일단은 제가 연동 상품을 눌러서 연동 상품 조회 수정이라는 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재고 수량이 다 빵빵빵빵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재고 수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테스트하는 버전은 조금 이제 다른 버전이어 가지고 예.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재고를 이렇게 넣어 놨어요. 90개를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애들은 바뀌지 않고 지금 얘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해서 여기서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정상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검색 태그를 등록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셀픽은 크롬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확장 프로그램에 셀픽을 추가를 해주셔야 이런 태그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로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상품 코드가 있죠. 예, 얘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이 됐다라는 소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쇼핑몰 계정 정보 설정할 때 스마트스토어의 URL, 미리 보기 URL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미리 보기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요거는 셀픽을 이용해서 지금 쇼핑몰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복사를 하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옵션은 간편 옵션은 등록은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셀픽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실패된 상품 같은 경우 이렇게 조회를 해서 등록 실패 사유를 확인을 해서 기본 정보, 배송 정보 또는 상품 정보를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전송하실 수 있다. 대신에 이 연동 상품에서 수정하는 거는 마스터 상품은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을 수정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요게 보시면 네, 요게 지금 등록이 된 거고요. 네, 마우스를 좀 내리다 보면 다른 것보다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보면 여기 속성 그리고 보면 구매 택 조건이 아니죠. 검색 설정에 네, 요런 태그들 예, 요런 것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사실 상품의 품질 지수와 연관이 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왜 이 검색이 잘 되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뭐 판매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판매 중지, 저장. 자, 요렇게 판매 중지 저장을 하게 되면요. 지금 또 계속 반복됩니다. 얘를 갖다가 판매 중지를 지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송을 해야지 얘도 바뀌어요. 자, 결국에는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수정을 하려면 무조건 연동 상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송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체크박스 누르고 전송 눌러서 제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얘가 판매 중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가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가격을 여기서 바꾸셔도 될 거고, 또는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본 정보나 배송 정보를 변경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다시 전송을 하시는데,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게 배송비 정책을 바꾸고 싶다. 그럼 옵션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니까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각 쇼핑몰마다 저희가 연동을 할 때 그 쇼핑몰마다 제공되는 그런 API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일부는 뭐 예를 들면 가격을 바꿔버리면 재고랑 같이 변경이 되는 쇼핑몰도 일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이 상품을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마스터 상품 갖고 3개 쇼핑몰에 등록했는데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나머지 몰도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나머지 몰에 연동 상품이 여기 있으면 똑같이 수정하고 전송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괄로 이 상품을 다 판매 중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상품 조회 수정해서 우리가 등록했던 상품이 있잖아요. 얘를 갖고서 여기 연동 상품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겠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바꾼 겁니다. 얘를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누르는 순간 얘네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에 가서 조회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변경이 돼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한번 쇼핑몰에 최종적으로 전송을 해서 쇼핑몰에도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팁을 드리면 여기에서 뭐 기본 정보나 배송 정보를 갖다가 동일한 쇼핑몰에 동일한 아이디별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 확인 요걸 말씀을 드리면 쓱닷컴이나 쿠팡 같은 경우 일부 종합몰 이런 데들은 상품을 등록하면 MD가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쿠팡은 MD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합니다. 근데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판매 중으로 되는 오픈마켓과 달리 이런 데들은 셀픽에서 승인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승인해 줄지 몰라요. 근데 일단 셀픽에서 기본 정책은 승인 대기 상태에서는 상품을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MD가 승인을 해주면 판매 중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MD가 만약에 예스닷컴이라고 치면 MD가 언제 승인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하루에 한 번씩 뭐 예를 들면 승인 대기로 조회를 한 다음에 승인 대기 상품들만 체크를 해서 승인 확인 눌러주시면 쇼핑몰에서 MD가 승인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셀픽도 판매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몇 날 며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승인 대기다. 그러면 아마 쇼핑몰에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상품이 승인이 반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품 등록은 상대적으로 주문 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대신에 내가 쇼핑몰별로 상품을 하나씩 등록해보고 여기는 이걸 꼭 등록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이거를 잘 등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다음에부터는 대량으로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러닝화 10개, 그러니까 뭐 러닝화 카테고리인데 상품이 다른 러닝화를 10개, 20개를 한 번에 등록하신다든지, 예, 그렇게 등록을 해야 나중에 MD들도 이 업체는 상품 등록 잘하는 업체야. 그러면 상품 100개 등록했는데 한 5개만 보고 나머지 다 승인해줘요. 근데 그런 내가 어느 정도 상품이 승인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만 그냥 막 100개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MD가 보다가 한 5개 봤는데 5개가 다 정보가 막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 보지도 않고 승인 안 해버려요. 그럼 나는 애써 등록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암만 검색해봐야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같은 경우는 최초 상품을 쇼핑몰별로 하나씩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잘 등록이 됐는지, 승인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야지 승인이 되고 잘 등록이 되는지 캐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 건을 등록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는 메뉴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몇 가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자, 질문 사항이 없으면 오늘 그 화상 교육은 여기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그 여기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에 동영상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상 교육했던 동영상이 유튜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 교육을 좀 못 들었다. 그러면 해당 그 링크 타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실 때는 네, 유튜브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셀픽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